안녕하세요. 공연 영상화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대한 콘텐츠로서의 공연 영상화 사업의 주요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서 4편의 강의를 통해서 공연 영상화에 대한 인식, 그리고 어떤 태도, 방향성, 그리고 새로운 미학으로서의 중립, 어떻게 중간 다리를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거기에 공연 영상화의 가능성, 어떻게 수익 모델로서의 새로운 가치 창출까지 이루어진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공연 영상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그렇게 좋은데 왜 공연 영상화가 많지 않은 거죠? 그리고 왜 좋은 공연 영상화가 나오지 않는 걸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는 시간,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공연 영상화가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중공연, 혹시 아이돌 그룹의 공연이라든지 콘서트, 그리고 가수들의 콘서트 같은 거는 많은 영상화에서 성공을 거진 케이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용, 연극, 뮤지컬, 오페라 이런 것들은 그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는지, 가장 큰 문제는 저작권 문제입니다. 저작권, 우리가 요즘에 많이 듣는 얘기죠. 그 저작권은 특히 공연 예술의 특징에서 드러나는데요. 공연 예술은 크게 4가지 특징이 있죠. 많은 협력자가 필요하다. 이 도움을 주는 협력자들의 집단 정신으로 무대 위에서 표현되는 예술이다. 그리고 공연 예술은 허구를 기초로 준다는 것, 그리고 언제나 현재 진행이라는 점입니다. 이 4가지 요소는 특히 저작권 문제에서 가장 걸린데요. 협력자들이죠. 협력자들. 이 작품은 누구의 것이야? 라는 것을 명확하게 칼로 물 가듯이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대형 기획사나 가수 같은 경우는 그것들의 해결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그 참여 인력들을 거기에 아이디어를 보태는 방식으로 했다면 협력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각자 역할이 있는 그 저작권의 문제를 나누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상화가 이루어지는 작품들의 특징들은 어느 정도 그 기획사, 제작사의 막강한 파워가 있거나 그거에 대한 가치를 상업적으로 인정받은 한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영화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영화의 사례를 빌어서 어떻게 공연 영상화의 저작권이 문제가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저작물은 시나리오와 같은 원 저작물을 토대로 한 작품이 대부분입니다. 영화가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영상 저작물에는 원 제작자와 다양한 저작권이 존재하고, 거기에 사용된 음악, 미술, 이런 것들도 권리가 병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잡한 권리를 일일이 다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해서 분쟁이 이루어지면 영상 제작자들은 자기가 투자한 제작비를 회수하기가 힘들고, 그거를 막힘으로써 저작권법은 영상 저작물 특례 규정을 위해서 영상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연 작품의 영상물도 별도의 영상 저작물로 인정이 된다면 영상 저작물의 특례를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연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저작권이 나한테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이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아카이브 영상처럼 찍은 거다, 영상 제작자의 노력이 어떤 해석이 들어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공연 제작자에게 그 모든 권리가 간다는 사실이고요. 영상 저작물로서 영상적 해석이 들어갔다면 이 문제는 영상팀에, 그리고 그 제작 비용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거의 소유권이 결정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공연을 영상화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공연 제작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그리고 뭐 재단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는 순간 이러한 문제, 권리 귀속, 권리 처리, 수익 분배에 대한 복잡화 대학 문제를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없어서 공연 영상화를 기획을 했다가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케이스는 수익 모델의 수익 창출 구조가 단기간에 극장처럼 짧은 시간에 확 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부가판권에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가판권에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다시 하면은 여러 번 찍은 그 영상들은 나중에 현장에서의 수익이 즉각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후반에, 그러니까 공연이 끝나고 난 뒤에 부가판권식으로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될 때 나는 수익이므로 그 수익을 빠르게 회수하기는 힘들다는 사실, 이거는 오랜 기간 동안 묵혀야지 수익을 발생하는 구조라는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연 제작사가 혹시라도 소설이나 웹툰의 원작을 바탕으로 연극이나 뮤지컬을 제작했다면 꼭 원작 저작권자에게 그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온라인 영상화를 할 경우에도 원작의 이용 허락, 그러나 대부분의 그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은 그거를 다시 재배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닥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복제하고 재배치를 한다면 거기에 관련된 각본, 안무가, 그리고 음악감독, 미술감독들에게 개별적인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출연 계약과 마찬가지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연 영상화를 기획을 할 때요, 누가 이 모든 기획하고 책임을 질 것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국엔 소유권도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 공연팀이 자체적으로 팀을 꾸려서 영상화를 한다면 이런 문제는 상대적으로 극단의 소유가 되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협력 작업으로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면 영상팀이 일정 부분의 비용을 감액하고 자기만의 노동력을 제공해서 만들어진다면 이 권리는 아마도 50대 50이 되든 60대 40이 되든 70대 30이 되든 어떤 부분에 더 많은 부분에 영향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공연을 영상화를 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영상 제작자가 아무런 얘기가 하지 않는다고, 수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의 소지가 생긴다는 거, 그리고 공연팀에서 그 저작권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이런 공연 영상화 과정에서 소송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바로 공연팀이 저작권을 회수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거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재매개를 통한 공연의 확장의 개념이 아닌 신기술의 표현의 장으로서 공연을 이용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 지원 사업에서 여러 가지로 융복합 공연을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연이 주가 아닌 기술이 주가 되는 영상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마치 이거는 공연 영상이라기보다는 융복합 공연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무대에서는 배우들만 있고 배경들은 다 그래픽으로 처리된다든지 이게 공연이야? 라는 의구심을 들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제작을 한 의도라면 마샬 맥루한이 주장하는 모든 기술은 인간의 기능의 확장의 개념을 조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예로 컴퓨터는 뇌를 확장했고
카메라는 눈을 확장했고 핸드폰 라디오는 귀를 진화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뉴미디어, VR, AR, XR이라는 거는 공연장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공연으로서의 확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술만 앞세우다 보니까 공연의 요소는 사라지고 영상물로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을 조금 공연을 같이 제작하고 기획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직 그 가상현실이나 AR, VR은 매체형 미학이 아직 형성 중에 있고요. 아직 롤모델을 만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다양한 시행착오들은 앞으로 그 새로운 미디어, 뉴 미디어에 걸맞는 미학으로 탄생된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 뉴 미디어가 정립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공연이라는 미학도 어떻게 그 미학과 접목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되는데요. 플랫폼이 아직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독점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겠으나 네이버라는 플랫폼과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있죠. 근데 이 두 플랫폼의 특징은 다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안정된 수익 모델은 극장이라는 것도 확인을 했으나 그런 공연 영상화는 시스템적으로 극장을 대비해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간편하게 인터넷상에서만 공유할 수 있었다는 사실인 거죠. 만약 이런 공연 영상화를 수익 모델로서 가치를 극장과 어떻게 조인할지, 아니면 비욘드 라이브처럼 자체만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든지 그러한 형식적인 고민이 필요한데, 이거는 일반 그냥 그 극단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나 한 재단이라든지 이런 극장에서 자기만의 플랫폼을 개선해서 그것들을 송출하는 개념으로 공연장을 이용하는 그 극단들과 협의를 통해서 수익을 쉐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분야가 아직 법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아직 남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한 공연 영상화 작업도 영상 제작자의 귀속물로 가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영상에 대한 활용이 커진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공연 관계자들의 자기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법 개정, 그리고 그런 것들 추진해서 공연 영상화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요. 관객의 호응과 무대, 행위자의 연기는 어떤 공연장에서밖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많은 관람객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들 그 관람을 하기 위해서 잠시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그 중간 사이에 대한 매체로서의 영상화는 어떻게 보면 중간을 이어주는, 연맥을 이어주는 역할로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계기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영상을 제작한다면 앞으로 그 공연팀의 브랜드화 혹은 그 극단이 가지고 있는 영상 미학이라든지 연극의 미학을 표현할 수 있는 장치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 공연 영상 강의를 통해서 다양한 공연 관계자들이 영상에 대한 인식이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공연을 만드는 영상 제작자들에게는 공연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시간으로서 이번 5강의 강의를 해봤습니다. 조금이나마 제가 했던 공연 영상화에 대한 것들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